검찰 그리고 경찰과 공수처, 군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 모두가 윤석열 대통령을 찾고 있죠. 법조팀 우종원 기자와 대통령의 선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서 또 봤지만 공조본도 검찰도 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금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이렇게 되면은 어디로 가야 되는 겁니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어디서 조사를 받을지 골라서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이 말 그대로 수사기관을 쇼핑한다는 말이 맞겠네요? 그래서 이 법조계 전문가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일단 원칙대로라면 수사기관 두 곳이 각각 수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두 군데 다 출석해야 하는 것이 맞긴 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곳에 출석하든 말든 우리 수사기관에 안 나오면 우리 수사기관의 요구에는 불응한 거다. 그러니 우리는 체포영장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곳은 출석했는데 또 다른 곳은 만약에 안 갔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안 왔으니까 체포영장을 발표한다? 좀 이상해 보이는데요. 그래서 원칙은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기는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네. 예를 들어 보면요, A 수사기관에만 출석했다고 B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이게 법원까지 가면은 법원에서 A에 출석했으니 문제는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기각해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정리하자면 현실적으로 윤 대통령이 출석할 곳을 선택할 수가 있고 윤 대통령 소환 조사를 성사시킨 수사기관이 이번 내란죄 수사를 주도하게 될 가능성이 커질 거다. 이런 전망이 많습니다. 그러면 질문은 다시 처음으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대통령은 검찰과 공조본 중 어디로 출석하게 될까요? 이게 쉽게 생각해 보면요, 검찰총장까지 지냈었죠. 윤 대통령이 친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검찰로 출석하는 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후배 검사들을 상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담이 덜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검찰총장 출신이 후배 검사에게 조사를 받는다? 이런 모양이 안 좋다고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공조본을 선택하게 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어디로 출석하는 게 유리할지는 결국 윤 대통령과 변호인단이 지금 고민해서 선택할 듯합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2012년에 있었던 김광준 전 서울고검검사 비리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경찰과 검찰이 모두 동시에 수사에 뛰어들었던 사건인데요. 당시 김 전 검사는 검찰에 출석하는 걸 선택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검사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당시 윤석열 부장검사는 앞서 말씀드렸던 경찰이 별도로 조사해서 송치했던 건을 이건 우리 검찰이 이미 기소한 사건이다 이러면서 기각해버리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윤 대통령이 검찰 선배를 수사한 사건에서 김 전 검사는 징역 7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이 사건을 잘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아마 참고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경호처가 대통령 소환 요구서를 아예 안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양쪽 다 안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이 아예 출석하지 않는 방법을 말씀하신 것처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만 이렇게 소환에 불응하게 된다면 검찰이든 공조본이든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얼마나 있을까요? 수사기관이 독자적으로 집행하는 긴급 체포 같은 경우에는 경호처에 막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의 영장을 받는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게 범죄를 저질렀다고 볼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 이러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게 되는데요. 이 법조계에서는 경호처가 출석 요구서를 거부하고 있는 게 혹시 이게 윤 대통령의 의도에 따른 거였다. 이러면은 오히려 체포영장 발부 사유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체포영장이든 소환조사든 이게 언제쯤 될까요? 만약 소환 조사에 응한다 이러면 윤 대통령은 최대한 시간을 끄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수사기관이 요구한 시점보다 좀 더 늦은 날짜를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검찰이 첫 소환 통보 때 준 말미가 나흘이었고 이제 2차 소환 통보한 시점까지 고려하면은 아마 이번 달 말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반면 소환에 불응한다 이렇게 되면은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시점도 계산해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한 시점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종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